매력적인 인물이 있다고 해도 그 인물이 사건 속에서 어떠한 영향력도 가지지 못한다면 꿔다 놓은 보릿자루와 하나도 다를 게 없죠. 오늘 수업에서는 갈등 상황에 놓인 인물을 어떻게 행동시키면 좋을지에 대해 배워봅시다. 오늘도 아주 본질적인 질문부터 짚고 넘어가 볼까요? 여러분은 갈등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외적 갈등, 내적 갈등, 뭔가 많던데 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잠깐 영상을 멈추고 나름대로의 답을 생각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랍니다. 생각해보셨나요? 가장 첫 번째로 갈등, 즉 갈등 요소란 존재의 욕망이나 목표 달성을 방해하는 무언가입니다. 이 무언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반려동물일 수도 있고 세금일 수도 있고 사회 체제거나 악당 혹은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한 존재의 심리에 크게 작용하여 정신적으로 고뇌하게 만들면 내적 갈등. 한 존재가 대화나 행동 등 자신의 심리를 외부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른 존재들과 마찰을 일으키면 외적 갈등이라고 합니다. 여기서의 다른 존재들 또한 무엇이든 될 수 있죠. 여기에서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소설을 쓸 때 내적 갈등이나 외적 갈등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은 복합적으로 동시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습작생들이 내적 갈등이 있다면 외적 갈등이 없을 거라 착각하고 외적 갈등이 있다면 내적 갈등이 없을 거라 착각하는 실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갈등 자체에 대한 더 자세한 개념과 내용은 갈등 구성론 수업에서 다루기로 하고 아직은 인물 구성론이니 우리는 인물을 중심으로 갈등을 다뤄보도록 합시다. 지금까지의 강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겠지만 갈등, 즉 사건이 스토리 내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몇 가지의 조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가장 첫 번째 조건은 독자가 갈등의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읽는 사람이 일련의 내용들을 통해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껴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어느 날 갑자기 꽝 떨어지는 운석은 분명 커다란 사건이며 갈등이지만 사전에 어떤 복선이나 암시, 추가적인 설정이 주어지면 더 좋다는 뜻입니다. 이건 소위 말하는 떡밥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그런 장치들은 몰입도를 높이고 독자는 인물에게 이입을 할 수 있게 되죠. 두 번째로는 인물의 행동에 충분한 개연성과 인과관계를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한 인물이 자신의 대사로는 아무 이유 없이 그 행동을 했어 라고 말하더라도 인물의 무의식이나 욕망, 목표 등을 통해 행동의 이유를 독자가 예측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인물의 갑작스러운 변화나 돌발 행동은 독자의 흥미를 잡아끌 수는 있지만 충분한 개연성이나 설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억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고 맙니다. 여기서 바로 오늘 강의의 핵심 내용이 이어지게 되어요. 막장 드라마나 B급 호러 영화를 보다가 아니 대체 이 인물이 왜 이러지?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억지스러워 라고 생각해 본 경험 한 번쯤은 있지 않나요? 그런 건 바로 원하는 장면이나 갈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인물의 의사는 하나도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래야 하니까 인물을 그렇게 행동시킬 때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잠시 도움이 될 만한 문장을 인용해 볼게요. 앤 라모트는 자신의 저서인 쓰기의 감각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각각의 인물이 세상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라. 그리고 그 발견을 행동으로 표현할 방법부터 찾아야 한다. 그런 다음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당신의 인물들이 그 일을 시작하거나 매달리거나 방어하도록 시키는 것이다. 그때 가서 당신은 그들을 좋은 상황에서 나쁜 상황으로 끌어내리거나 다시 처음의 자리로 데리고 오거나 나쁜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회복시키거나 상실한 것을 되찾도록 만들 수 있다. 이 문장은 다시 더 쉽게 풀어보자면 인물의 행동을 고려한 후 고려된 행동을 막을 수단을 작가가 이후에 생각을 하면서 소설을 끌고 나가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항상 이 순간이라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처럼 인물들의 목소리와 의사를 물어보고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면 갈등의 장면에서 이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지 머릿속의 무대에서 생생하게 그려볼 수 있죠. 이 과정은 아주 중요한데요. 작품이 억지스럽지 않도록 만드는 최고의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인물 구성론 2강에서 설명했던 인물의 설득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한 단계입니다.
작가가 원하는 대로 사건을 만들고 진행시키기 위해 인물의 행동을 임의로 설정하면 독자는 금방 눈치챕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물을 조종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사건을 작가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바로 모든 존재는 자신의 목적과 욕망을 달성하기 위한 최선의 선택지를 고른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러하듯 갈등 상황에 직면한 인물은 자신이 보기에 최선의 선택지를 고릅니다. 하지만 이때 내린 선택이 사실은 잘못된 결단이었거나 누군가가 파놓은 함정일 수도 있겠죠. 혹은 올바른 결정이었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사건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는 거고요. 예시를 들어볼까요? 한 인물이 밀려드는 적에 의해서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반드시 쓰러져야 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때 작가의 목표는 전체적인 스토리 라인을 위해 A라는 인물을 쓰러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야만 이 인물이 B라는 새로운 인물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때 인물에 대한 서술을 달리다 보니 막다른 골목이었고 A는 적의 공격을 맞고 쓰러졌다 라고 써버리면 문장이 굉장히 허접해지고 맙니다. 스토리적으로 A가 여기서 기절해 적군에게 인질로 붙잡혀야 하기 때문에 A라는 인물을 기절시켜서는 안 돼요. 이건 인물을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억지로 끌어다 놓고 자기적으로 행동하게 만듭니다. 인물에게서 능동성을 완전히 빼앗은 것이죠. 반대로 필사적으로 저항하고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A가 어쩔 수 없이 기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조성해야 합니다. 인물이 필사적으로 모든 전력을 다해서 위험 상황에 대항하지만 그의 현재 능력과 현재 상태로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하고 그렇게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적군에게 쫓기기 시작할 때 A는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지식과 능력, 수단을 사용할 거예요. 주변의 지리를 파악하기 위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려고 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건물 위를 뛰어넘어서 달리면 위치가 노출되어 집중 사격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A는 어쩔 수 없이 다시금 몸을 숨기는 쪽을 택할 수밖에 없겠죠. 어쩌면 작가는 A에게 전투 장면 전 짧지만 안락한 휴식을 보장받았던 작은 골목길 끝에 카페를 떠올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카페 너머로 바다가 보였을 수도 있죠. 그렇다면 A는 당연히 그 카페가 있던 거리를 찾아 돌아갈 것입니다. 어쨌든 육지보다는 의심할 수 있는 기회가 바다 쪽에 더 많을 테니까요. 하지만 적군은 교전이 시작된 순간부터 바리케이트를 쳤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대단하고 주요하게 인물을 가로막는 수단은 미리 복선이나 암시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카페에서 보았던 바다의 풍경은 복선이자 암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면 우리의 인물 A는 자신이 생각하는 최선의 선택을 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막다른 길에 몰리고 맙니다. 끝까지 교전하며 싸우겠지만 수적 열세에 몰린다면 탈진해버릴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혹은 자신이 소중히 아끼는 누군가가 인질로 잡힌 모습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망설이는 순간 공격을 제대로 맞고 기절하는 거죠. 이렇게 인물이 극복할 수 없는 갈등과 사건을 제시하려면 다음과 같은 5가지 항목을 반드시 파악해야 합니다. 이 인물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없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며 어떤 태도로 이 상황에 임하는지, 주인공이 갈등을 직면한 순간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목표를 달성하려고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해서 무엇이 주인공을 꺾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인지도 고려해보면 좋아요. 이런 요소들을 작가가 알고 이해한다면 갈등과 사건은 인물과 별개의 것이 아닌 말 그대로 인물이 겪는 삶의 일부분으로서 작동합니다. 갈등을 통해 내적, 외적으로 인물이 변화하고 능동적으로 스토리를 진행시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러분이 직접 갈등 상황 속에서 인물을 파악하는 실습을 해볼 수 있도록 파일로 만들어 첨부해드릴게요. 다음 수업에서는 글을 쓰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피해야 하는 설명적 서술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진부하지 않게 인물을 묘사하는 문장 쓰기에 대해 배워봅시다. 그럼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